여러분은 2030 영끌족들의 구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야 할 2030 세대니까 영끌족이라도 도와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쩔 수 없다, 털 건 털고 가야지, 다 도와주다가는 거품만 더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번에 현장 답사를 다녀온 곳은 2030 영끌족들이 가장 많이 몰렸던 곳입니다. 이곳은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서울 도봉구의 창동역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과 같이 이곳에는 급매를 처리하려는 전단지도 붙어 있습니다. 4호선 역세권 25평 아파트를 4억에 급급매 처리한다는 문구입니다. 2021년 기준 서울에서 2030 세대의 주택 구입이 가장 많았던 지역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2015년, 2016년부터 시작한 상승장이 2021년, 2022년 상승장 꼭지점에 다다랐는데요. 그때 꼭지에 2030 세대가 가장 많이 주택을 매수했던 지역이 바로 노도강 지역입니다. 노도강이라 함은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를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기사에서는 영끌족이 몰린 노도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상승 꼭지에 물린 2030 세대는 지금 어떤 분위기일지 알아보러 현장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아파트는 창동역 역세권인 창동 삼성 레미안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32평은 작년 3월 최고 11억 원을 기록하였는데요. 이제 올해 1월에는 7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년도 안 되는 사이 불과 10개월 만에 11억에서 7억으로 4억이 하락하였습니다. 요즘에 4억, 5억씩은 다 하락하는 거 아니야? 당연한 하락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요즘 부동산 분위기를 살펴보면 이런 3억, 4억 하락은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도봉구의 하락은 다른 것보다도 2030 영끌족이 무너지는 하락이기 때문에 더 주의 깊게 현장의 분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30 세대는 이제 취업하고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향후 20년, 30년간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야 할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지난 2, 3년간 하필 영끌, 패닉바잉과 같은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분 것이 큰 문제입니다. 집값 고점에 40, 50 세대가 팔고 그걸 2030 세대가 샀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1년간 4억, 5억이 하락했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간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야 하는 젊은 층이 평생 빚만 갚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2030 영끌족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2030 세대는 그냥 무너져 버리는 수밖에 없을까요? 2030 영끌족들의 다른 돌파구가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주변 아파트와 창동, 도봉구의 입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동역 초역세권의 레미안 아파트인데 왜 4억씩이나 하락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아파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창동 삼성 레미안은 1992년 8월에 지어진 이제 30년 차에 접어드는 아파트이며 총 세대수는 1668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총 18개 동, 용적률은 250%입니다. 바로 옆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아파트는 창동주공 3단지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1991년에 지어졌으며 세대수는 2856세대, 총 32개 동, 용적률은 175%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2030 세대가 노도강 지역으로 쏟아져 들어온 가장 큰 계기는 청약제도로는 집을 마련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2017년에 생긴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투기 과열지구에서 8호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는 100% 가점제 적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따라서 무주택 기간도 짧고 부양 가족 수도 적을 수밖에 없는 2030 세대에게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은 사실상 완전히 막혔습니다. 파리 대책 이전에는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2030 세대도 추첨제를 노려볼 수 있었지만
가점제 100%로 바뀌면서 청약이라는 하나의 길이 완전히 막힌 셈이지요. 그렇다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은 어땠을까요? 마찬가지로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담보 인정 비율, 즉 LTV가 40%로 낮아지게 됩니다. 일부 실수요자 요건, 서민 조건, 그리고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라면 LTV를 10% 늘려서 50%까지 상향해주는 방안도 있었지만 6억짜리 집에 LTV 40% 인정받아서 2억 4천 대출 나오나 LTV 50% 인정받아서 3억 대출 나오나 어차피 집 못 사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는 부동산 경기가 과열된 지 한참 지나서 이야기가 나왔으므로 상승장 초기에는 공급에 대한 정책도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2030 입장에서 집값은 오르는데 청약은 물 건너갔고 대출도 안 해준다고 하고 앞으로도 공급은 없다고 하니 눈앞이 캄캄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에 눈을 뜨게 됩니다. 아직은 덜 오는 곳, 서울이지만 그나마 싼 곳을 찾아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서울시 주택 구매자의 40%가 넘는 사람들이 2030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기사에 따르면 심지어 노원구의 경우 2030 매입 비중이 50%에 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쌌기 때문에 2030 영끌족들이 몰렸냐고요? 물론 서울 내에서 가격이 싼 곳이 노도강 지역이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인 것은 맞지만 단순히 가격만 보고 2030 영끌족들이 몰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몰려든 이유는 다양합니다. 특히 창동역 인근의 경우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았던 것도 큰 이유입니다. 창동 일대 개발 호재로 첫 번째는 창동 민자 통합 역사 개발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창동 민자 통합 역사 개발이 꽤 큰 규모로 진행 중인데 이를 통해서 낙후된 주변 환경이 크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창동 일대 개발 호재 두 번째는 창동 차량기지 이전권입니다. 창동 차량사업소는 정확히 말하면 노원역의 서북쪽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지하철 차량기지입니다. 사실 창동기지 이전에 대한 계획은 오래전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노원구 인구가 50만 명이나 되는데 아파트, 베드타운만 늘어서 있고 제대로 된 일자리, 제대로 된 상업 및 문화시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창동기지를 이전하고 이 금싸라기 땅에 노도강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을 유치하자는 개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2025년경에 남양주 진접읍에 들어서는 진접 차량 사업소로 기능을 이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창동기지에 다양한 도시 기반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창동 일대의 개발 호재 마지막 세 번째는 GTX-C입니다. GTX-C 노선은 북쪽으로는 의정부 일대부터 창동, 왕십리, 삼성, 양재, 과천을 지나 인덕원, 수원, 안산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서울 안에서도 강남과의 연계성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따라서 집값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 강남 접근성이 부족했던 서울 동북부 지역의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주는 노선이 GTX-C입니다. 이 GTX-C 노선이 창동역을 지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2030 영끌족들이 하필 노도강으로 많이 몰려들었던 이유는 물론 가격이 싼 것이 첫 번째였지만 창동 민자 통합 역사 개발, 창동 차량기지 이전, GTX-C 노선 창동역 경유와 같은 개발 호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도봉구 일대 그 중에서도 특히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창동역을 중심으로 이곳에 몰린 2030 영끌족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이 과자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이 과자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이름이 상투과자라고 합니다. 이름이 상투과자라니 보통 주식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것에 산 것을 상투에 샀다라고 하는데
참 웃지 못할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30 영끌족들이 이 상투 과자에 물린 곳이 이곳 노도강 일대입니다. 부동산 하락기의 정점인 요즘 2억 3억 하락은 주변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곳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억 3억 정도 하락은 모든 아파트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도봉구는 특히 2030 영끌족들이 많이 몰려들었던 곳이기 때문에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큰 곳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도 하락하고 있는데 서울 외곽 지역인 도봉구라고 별 수 있을까요? 2030 영끌족 입장에서는 당분간 하락이라는 태풍이 일단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겠지만 이자 부담, 역전세 난으로 인해서 그것도 마냥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